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4년도 지방직 구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방금 끝났어요. 따끈따끈하게. 자, 이번에 제가 행정법 문제를 싹 봤더니 사실은 어려운 게 잘 없었습니다. 조금 아리까리한 게 몇 개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런 것만 잘 캐치하셨다면 고득점을 했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탈락하면, 거기서 조금 뭔가 좀 미끄러졌다. 그러면 이제 중상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신뢰보호 원칙이 먼저 나왔네요. 자, 실내보호 원칙인데 정답은 아주 쉽게 딱 보였어요. 왜냐면, 자,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정 변경이 됐다? 사정 변경이 되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게 바로 1번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딱 수험생들,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이번 지문은 원래 나온다고 제가 아주 노래를 불렀던 거고요. 사실은폐와 사위 방법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4번도 뭐 나올 게 또 나왔죠. 자,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판례. 자, 4번도 뭐 어려운 판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개인적 공권입니다. 이것도 쉬웠고요. 환경 영향평가 나오면 일단 웃고 시작하라고 했죠. 웃어야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과 밖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라고 나오면 원고적격 인정, 밖이라고 나오면 원고적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지만 입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겠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는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죠. 헌법 규정만으로 실제로 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돼. 이 헌법에 따른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에 따른 권리가 생기면 이제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처분에 있어서 자,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죠. 수익적인 운전면허 받았어요. 나 운전면허 취소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소송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고적기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보시면 내 토지 소유자, 구형 내 토지 소유자는 이 계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계획을 세웠는데 이 동네를 공원지구로 지정했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원고적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부는 거부청이 되고요. 신청권이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이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릴 거는 자, 기사전간이죠. 기사전간. 자, 이건 이 기사전간이 뭐냐? 바로 취소 소송과 무효 소송의 다른 점이에요. 자, 우리가 원칙은 취소 소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 무효 확인 소송으로 들어오면 다른 점만 배웁니다. 다른 게 네 가지고요. 첫 번째, 자, 제소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니까. 그다음 사정 판결 적용되지 않고요.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간접 강제가 적용되지 않죠. 자, 요것만 알면 풀기 아주 쉬웠던 문제가 아닐까요? 자, 기속력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 중 원고적격을 상실했다? 원고가 만약에 없어졌다? 아니, 그러면 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송 요건이 자, 상고심 계속 중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각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적법한 게 아니라 각하가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행정처분의 무효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집행정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있으면 집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집행정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쉽게 보셔야 돼요. 4번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를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자, 입증 책임 있다? 당연합니다. 입증 책임의 문제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건 내가 입증한다. 그러면 원고는 국민이겠죠?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야, 요 처분 무효야 라고 주장했어. 이 무효라는 사실은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어요. 자, 4번에 피고 가겠습니다. 피고. 자, 피고 1번 보시면 이거는 소송법 지문 그대로죠. 조문 그대로. 자, 원래 행정청이 피고인데 권한을 승계하며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1번은 옳고요. 2번 보시면 조례가, 자, 조례네요. 조례가 행정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처분이 될 수 있죠. 이거를 처분적 조례라고 합니다.
근데 처분적 조례의 피고가 누군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지방의회가 아니라 장이에요, 장. 그래서 지자체의 장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판례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감이 실제로는 피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됐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조례는 의회가 만듭니다. 하지만 공포는 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피고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람, 장이 알리잖아요. 그래서 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거는 피고 경정에 관한 문제고 이거를 바꾸지 않았어요.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신청밖에 없습니다. 자, 소송에서는요. 소송에서는 신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교할 게 있어요. 행정심판법에서는요. 신청 또는 직권도 됩니다. 피청구인 경정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행정조사죠. 1번 보시면 우편물 통관 절차. 자, 우편물 통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에만 적용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게 있죠. 마약류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제는 형사 절차야. 이때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 판례까지도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세무조사 결정. 아, 참, 세무조사 결정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세무조사다. 좋은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처분이 됩니다. 당연히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자, 이거 5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조사기본법. 자, 조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강제조사, 하나는 임의조사. 임의조사는 조사해주세요 라고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발적 협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고 했다. 자, 이런 것은 법률에 그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행정청이 얘기하는 거죠. 조사해도 돼요? 임의조사야. 조사해도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이거 거부야, 승인이야? 당연히 거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우리 행정조사기본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행정조사기본법 나온다고 제가 막 겨루고 있었는데 나왔네요.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자, 4번은 좀 낯선 조문이에요. 우리가 이 조문에서 제일 눈여겨봤던 거는 7일이라는 겁니다. 7일. 행정조사기본법은 7일이라는 숫자랑 어울려요.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종료 후 지체 없이 목적 등을 구두 통지할 수 있다. 구두 통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 행정조사 기본법 17조의 1항에 관한 내용이고, 자, 이거는 사실 잘 안 나왔던 지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어봤던 거는 요거만 물어봤었어요. 하지만 요 다만 이유가 출제가 된 거고, 이건 좀 낯선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걸 맞추려면 1번, 2번, 3번을 정확하게 알면 4번이 당연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1번, 2번, 4번은 빈출인 거예요. 빈출. 자, 이거 보시면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개시와 동시에입니다. 개시와 동시. 개시할 때. 종료 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아까 종료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료 후 지체 없이.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좀 낯설 수 있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풀었어야 하는 지문이었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협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이네요. 자, 1번을 보시면 1번 바로 1번이 답이잖아.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 위탁받은 사인 당연히 포함되고요. 위탁이 일시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공무원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왠지 아세요? 국가배상의 요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공무원이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국가배상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국가배상에 대해서 더 널리 인정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보면, 자,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적 작용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행정지도가 선을 넘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질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자, 3번. 자, 이거는 이미 빈출이니까요. 어떤 처분했다고 해서 그 처분 유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공무원에게 바로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옳은 것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 해설을 바로 자, 같이 보시면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부가권자는 처분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 취소.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가처분을 할 수 없다?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자, 이게 키워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요? 다른 조합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에게 인가 처분하는 것, 설립 인가 처분하는 것은요, 특허로 봐야죠. 보충 행위는 인가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디귿을 보시면 운송사업 다 특허잖아. 재량입니다. 너무 쉽고요. 리를 보시면 귀화 허가는 자, 포괄적으로 설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은 틀리고 디귿 리을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8번 국가배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단순한 그 조문에 관한 내용이네요. 기출 법령 강의 때 제가 다 찝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을 보시면 배상심의회, 이거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임의적인 절차. 자, 이거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틀렸고요. 자, 국가배상소송, 민사소송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사소송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의 견해고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요게 정답이네요. 보시면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자, 보상을 받으면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 보상을 받으면 배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예요. 이중배상 금지는. 그런데 이거는 다르죠? 배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겹치는 범위에서는 공제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배상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행정청은 사망 보상금에서 자,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사망 보상금에서 앞에 받았던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 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보상금이 바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 손해라는 것은 손해 3분설에 따라서요. 크게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로 나뉘고 재산상 손해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로 나뉩니다. 그래서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상 손해 이 세 개를 가지고 손해 3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자, 만약에 우리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 근데 치료비 나오죠.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쳤잖아. 그런데 소극적 손해는 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일을 못한 거야. 그거에 대한 손해. 내가 차를 못 타고 다니까 렌트카를 받잖아요. 이것 다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 하죠.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손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망보상금은 뭘까?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보상금은 그래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망보상금이 위자료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좀 내용은 좀 까다롭지만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자, 외국인에게는 상호 보증이 있어야지만 적용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조금 까다롭더라도 1번, 2번, 4번이 정말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3번에 답이 딱 갔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답 3번. 자, 9번 볼까요? 행정 절차. 자, 보시면 자, 뭐야? 너무 쉬운데 이것도? 자, 처분을 할 때 단순, 반복, 경미 나오면 그리고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요청하면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있죠? 비교되는 게 뭐냐면 자, 당사자가 다 인정한 경우야. 그 처분의 그 이유를 이미 다 명백하게 인정한 경우에는 자기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청하더라도. 그거랑 구분되는 문제고요. 너무 쉬웠습니다. 정답이 바로 1번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1번에 너무 쉬운 질문들을 1번에 배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후에 몇 개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이 벌써 1번에 나왔고요. 자, 요거 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인데요. 문제는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하였음에도 못하겠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무조건 위법이에요. 무조건 위법. 아시겠죠? 자, 변호사를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법리,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던 법리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는요, 자, 1호부터 8호까지 사항은 그냥 배제가 되는데, 9호가 뭐냐면 공무원 인사에 관한 거, 그리고 외국인에 관한 거, 외국인 출입국과 난민에 관한 거, 그리고 병역법, 병역에 관한 거, 요 세 가지는 그냥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그리고 준하는 이 경우에만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 4번 이거는, 자, 절차를 위반한 거네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래서 위법한 거죠. 절차법 위반도 위법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요겁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1번.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자, 요걸 보시면 1호가 없잖아요. 1호가.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에는, 자, 요청을 해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인정했으니까.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렇죠? 기준은 다 이겁니다. 이 정도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특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10년간 뭐 예산 다 특정되잖아요. 일반인이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만 특정해도 충분하다는 취지고요. 정답. 자, 2번 보시면, 자, 정보를 공개는 하되 방법을 달리했네. 내가 신청한 방법대로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이거는 부분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고소송 일부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죠. 자, 3번. 요게 정답인데요. 자, 요게 좀 처음에 어려웠을까? 자, 우리가 사립학교에 관한 법리 아시죠?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KBS 해당한다. 다만 한국증권협회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립학교. 자, 그럼 사립유치원은 될까? 네, 됩니다.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립학교를 너무 많이 내서 그동안 이거 사립유치원을 바꿨을 뿐인데 이게 아마 어렵게 느껴졌다면 자, 이거 좀 당황하셨을 것 같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상대적으로 풀 수 있죠. 그렇죠? 볼까요? 4번 볼까요? 자,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4번 복제물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3번에 손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사립학교 되는데 사립유치원 안 될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보시면 1번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맞습니다. 원고 적격은, 자, 소송 요건은 다 직권조사사항이니까요. 자, 그래서 자, 사항으로 이에 관한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 유탈이 아니다. 판단 유탈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직권이잖아요. 직권이잖아. 이 사람 말 안 들어줬다고 해서 직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뭔가 얘기했어. 안 들어줬어. 이것 때문에 너 판단 유탈이야 주장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1번에, 자, 1번은 옳은 지문에 해당하고요. 자, 2번 볼까요? 행정청은 보조 참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소송 참가도 가능하죠. 공법상 뭐야? 당사 소송의 원고? 에이,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 소송의 원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2번, 이 뒷부분이 틀린 거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항고 소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원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3가지 예외. 소방청장,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위원장, 그리고 건축협의회에서 지자체. 요 3경우는 행정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갖춘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죠. 부작위 의혹 확인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기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자, 위협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 그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신청권이 있어야죠. 자, 4번을 보시면 네, 국가가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지자체장의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의 일부로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국가의 일부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집행인데요.
자, 대집행은 이건 좀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자, 당연히 대집행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죠. 사법상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대집행 당연히 되지 않고요. 너무 쉽네. 자, 3번을 보시면 자,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에 수입을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 대집행법 몇 개 안 되는 조문이지만 자, 요 조문도 본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는데요. 4번을 봤더니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겁니다. 보세요.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근데 이 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허허. 자,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철거 명령을 했네요. 자, 지금 누가 잘못한 거야? 행정청이 잘못한 거죠. 수리를 요하지도 않는 신고는 수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효한 겁니다. 이거 유효야. 유효하니까 대본 설치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철거 명령을 했네? 유효한 거를 철거했다고?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그 절차, 그 이후에 그리고 대집행 개고 처분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자 승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자 승계의 문제는 당연 무효에서는 하자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이건 당연히 무효니까 앞에 있는 철거 명령이 무효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대집행에 들어간다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무 위반 한 적이 없습니다. 의무 위반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대집행한다고요? 이거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데 정답 나올 게 나왔네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답이죠. 한 장의 문서로 원래는 철거 명령 따로 대집행 개고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요거를 결합해서 한번 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철거 명령해서 안 되면 대집행되는 건 뻔하잖아. 그래서 그런 경고를 미리 써놓습니다. 개고를.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통용되는데 과연 괜찮을까? 우리 판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장의 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교수님들은 반대하죠. 교수님들은 야 처분이 2개면 문서 2개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거를 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돼요. 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행정입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임 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을 했다고? 건방지게? 위임 입법 따위가? 그러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겠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기본 끝났습니다. 기본 계획이야. 기본 계획. 기본이란 말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하지만 몰라. 이 글자가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볼까요? 자, 기본 계획에서 자, 지침을 마련해서 통보를 했다. 자, 라고 했는데 자, 이를 그대로 내신 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 일단 지침이자 지침. 끝났네요. 무슨 지침. 이것은 국민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데 기본이라는 단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부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자, 부관 보시면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입니다.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겼네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는요. 자, 독립설입니다. 독립설. 위법한 부관과 부관을 위협한 것과 이 부관의 이행을 할 수도 있죠. 사법상 매매계약 같은 걸로 또 사법상 증여계약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법의 영역이고 이건 사법의 영역이다. 이걸 우리 판례는 이걸 독립설로 판단했어요. 여기에 얘가 위법하다고 해서 얘가 위법한 건 아니고요. 또 얘가 위법하다고 해서 얘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서로 독립설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부관이 지금 제소기간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제소기간 도가 된 거잖아요. 불가증력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못 다투게 됐어. 그럼 얘도 못 다투는가?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툴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볼까요? 부담이 붙은 거예요. 부담. 행정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철회하면 됩니다. 철회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법적 근거도 필요 없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너무 쉬웠네요. 3번 공유수면 매립 나오면 뭐라고? 무조건 일부 배제. 무조건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관을 붙인 것이다. 자, 아주 쉽죠. 쉽게 떨어집니다. 자, 4번 4번은 A급 판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근거명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번 했던 부담은 유효하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정답이 2번이고요. 16번에 하자 볼게요.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볼까요? 수익적 행정처분은 좋은 거잖아. 이걸 취소한다? 안 좋은 거죠? 불리해진 겁니다. 이때는 비교 형량하라는 취소권의 제한 범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직권 취소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쟁송 취소는 당연히 아니죠. 쟁송 취소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없애는 걸 쟁송 취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제가 키워드에 직권 취소하고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쟁송 취소랑.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 질문.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이거를 뭐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일단 이것만 따로 이거는 예외적 허가라고 합니다. 예외적 허가. 그래서 예외적 허가가 XO야. 원래 안 되는데 허가해 주는 거. XO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쟁점이 아니었고 심의 절차 누락했다. 절차 누락은 99%다 취소 사유라고 봅니다. 자, 3번 보시면 또 나왔네. 아, 진짜 또 나왔네. 제가 사실 기출 문제 전부 다 풀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판례가 뭐가 있을까 제가 세봤어요. 세본 적이 있어. 이게 탑2입니다. 탑2. 근데 또 나왔네요. 아유, 하자치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도달기간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출석해서 방어의 길을 다 가졌다. 그러면 이거는 치유가 됩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보시면 무효다. 무효인데 취소가 될까? 자, 취소는 치유, 무효는 전환. 취소는 치유, 무효는 전환. 무효의 치유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 17번 행정계획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행과 후행, 선행계획, 후행계획이 있습니다. 배치가 돼요. 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선행 계획을 세웠고 후행 계획을 세웠다. 뭐가 유효하죠? 배치되면 후행이 유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계획을 세웠어. 그러다가 아씨 안 되겠는데 하면 저녁에 계획을 바꿔요. 그럼 바꾼 계획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이거는 아주 쉬운 법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선행 계획을 세웠고요. 정신 빠졌다. 권한이 없는 놈이 후행 계획을 세웠다. 그럼 뭐가 유효하죠? 이게 유효합니다. 이건 권한이 없잖아요. 자,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보시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게임이 끝났고, 자, 2번을 보시면 자, 이 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자, 재개발 생각하시면 되죠. 재개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자, 자,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어 버렸다.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자,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법 21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소유자, 아무 빈 땅 소유자는 갑자기 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렸어. 그러면 큰 피해를 봐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잖아요. 얘한테는 손실보상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대지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판례의 태도고요. 3번은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이 틀렸네요. 아, 이것도 이것도 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기본서에 다 있었던 그런 판례입니다. 자,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 미집행했어.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실효를 주장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다가 아니라 법률을 만들어야지만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이 장기 미집행의 경우에는 실효된다는 조문을 갖다 놨어요. 이제는 법률을 통해서 실효가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에 이행강제금이에요. 뭐야, 너무 좀 무시했나? 우리 좀 무시했나? 과거에 관한 제재?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부과 가능한 거잖아요. 이행을 안 해? 그럼 언제까지 이행 안 해? 돈. 또 이행 안 해? 돈. 계속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장래를 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일단 3번 볼까요? 자,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이라는 말은 소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송, 아닐 비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 실제로 잘못 안내했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안 됩니다. 소송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농지법에 가는 거잖아요. 농지법 이행강제금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송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4번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너무 쉬웠고요. 자, 19번의 손실보상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기역을 보시면 자,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제한은 보상은 법률소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뭐야? 23조 3항이잖아.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헌법 조문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고요. 이거 볼까요?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 자, 이거는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바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법률 규정이 아니라 요 지급 결정에 의해서 된다라고 해서 틀린 거가 되겠죠. 만약에 이 지급 결정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야. 근데 우리는 손실보상 청구권 자, 요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자, 법률 규정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니까 피고는 자, 지방토수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리을을 볼까요? 리을. 자, 이의 제결은 중앙토수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결하고 근데 제결 이건 자, 지방토수위가 하는 수용 제결은 처분. 이의 신청에서 나오는 이의 제결은 제결이에요. 근데 제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이 제결을 다툴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러면 피고가 바로 중앙토수위가 한 거기 때문에 얘가 피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 1번. 자, 교원 소청심사위의 결정. 이거는 재결입니다. 재결이니까 기속력이 나왔겠죠. 그렇죠? 기속력이란 말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나오면 인용재결, 그 재결 중에서도 인용재결이 나오면 기속력이 생기는 거고요. 소송에 가서는 자, 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때만 기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기속력의 특징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도 미칩니다. 이유에도. 자, 그래서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바로. 자, 그래서 주문뿐만 아니라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리게 됐네요. 자, 그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아직 끝나잖아요. 죄송해요. 뒤에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계속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우선순위 결정. 자,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입니다. 확약은 처분이 아니죠. 3번을 보시면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 선을 넘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아까도 해설을 했습니다. 자,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거는 공법상 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공법상의 권리고요. 이거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바로 행정소송, 특히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지문들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사례 문제도 없었고 해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잘 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앞으로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자, 요 해설 내용을 참고해서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